이 중학교 때 나와 매일 공부를 겨루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4등, 그 친구는 5등이었습니다. 몸을 시험 보면 등수가 같았습니다. 나도 더 위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도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꼭 그 친구를 자처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했었는데 저는 이대에 가고 싶다면서 하지만 선생님께서 보내신 전신 성적으로는 어림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대 진학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그럼에도 의지가 확고했고 그렇다면 자는 고등학교 다닐 이유가 없다면서 결국 선생님의 설득에도 그 친구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퇴를 했던 거죠. 이 옆반이었던 친구가 사라졌는데 자퇴하고 재수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이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수능 공부를 시작했는데 수능 공부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수능 공부를 계속했던 거죠. 나는 중학교 때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친구와 나는 열심히 해도 못 올라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나의 한계를 그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수능 공부를 계속해서 치과대학에 합격했던 것입니다. 치과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가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휴학을 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친구들 장학금을 받고 이대에 가서 이대생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과거의 성적에 자신의 한계를 그것 때문에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는 친구는 해외여행에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해외여행 친구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재수 준비에는 나에게 이제는 과목수가 정해져 있다고 말해줬어. 재수가는 해외 이자 공부를 해보는 게 어쩌라고 했습니다. 나는 수능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해외 공부나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친구와 같이 열심히 해볼 걸 하는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친구는 그렇게 1년 준비해냈고 시험을 치르고 해외 이자에 붙었습니다. 이 해외 이대를 간 후 그의 소식은 끊어졌습니다. 친구는 과거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원하는 이대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외 이대에서 진학해서 멋진 꿈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는 완벽하게 과거를 이긴 것입니다. 그런 친구를 보면서 나도 대학에 들어가서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나도 과거의 향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수능 친구는 상위 30에서 40%에 들었습니다. 그 점수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성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래서 꼭 상위 10%로 졸업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못하던 인과 과목을 이겨내고 섭씨 그렇게 4.0의 학점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과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암기했습니다. 암기하다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도 생겼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나의 진로는 막는 검역도 있었습니다. 바로 영어였습니다. 나는 영어를 정말 못했습니다. 12년의 학창 시절 동안 배웠는데 아직도 나의 취업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학년 2학기에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다 두 과목을 신청했습니다. 두 과목 성적은 처참했습니다. 영어의 오역을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C+, 하나는 B였습니다. 4.0의 목표 학점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주관하는 토익 캠프를 시청했습니다. 2주 동안 대학교 연수원에서 생활하면서 토익 공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수업 끝나 숙제를 했습니다. 숙제 양은 누가 봐도 밤을 새우지 않으면 다 하지 못할 분명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매일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처음으로 열정이 불탔습니다. 영어를 꼭 이기고 싶었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수업을 끝나고 같은 반 친구들과 운동을 시작했으나 30분씩 운동하면서 공부할 체력을 키웠습니다. 여전히 단어 암기는 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30분만 봐도 다 외워오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나는 화장실을 가다 빨려가는 순간에도 단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단어에 쏟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본적인 학습을 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은 기출문제만 풀었습니다. 종일 기출문제 풀다 보니 지쳤습니다. 풀 문제는 모두 숙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남들에 비해 숙제도 많아졌습니다. 여기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빠짐없이 숙제를 했습니다. 영어를 꼭 이기고 싶었습니다. 첫 모의 토익 점수는 첫점했습니다. 250점이었습니다. 토익의 시험 스타일도 몰랐습니다. 어떤 듣기 문제는 한 지문은 3개의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한 1번 문제만 풀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로 다 틀렸습니다. 기출문제를 연습하면서 시험에 익숙했습니다. 마지막 기출문제를 풀고 다음날 시험을 보았습니다. 2주 동안 공부한 친구들과 함께 시험을 치렀습니다. 점수가 나오기까지 엄청 기다렸습니다. 나의 점수는 670점이었습니다. 2배하고도 더 올랐습니다. 전문 대상의 점수는 괜찮았습니다. 나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영어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 나는 과거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영어를 한계를 넘으니 행복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못 넘을 병이 없어 보였습니다. 과거에 못한다고 포기한 길을 이겨냈을 때 엄청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본인이 벽을 넘었을 때 크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벽을 넘을 힘이 생깁니다. 그럼 벽을 넘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좌절합니다. 겁을 먹고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리기도 합니다.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많은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도 한계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충분히 이 과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올림픽에 대나가면 자기가 지난 체육을 다시 세웁니다. 그렇게 매번 자신 상기를 쌓아놓습니다.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올림픽 신기록도 깹니다. 남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높아 보였던 벽을 노력해 무너뜨립니다. 과거를 이기면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공부를 못했지만 열심히 하여 이제 진학한 친구는 지금 행복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나도 영어에 목을 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벽을 넘었더니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본인은 벽을 넘을 때 크게 성장합니다. 다음에 벽을 넘을 용기가 생깁니다. 할 수 없었던 강한 영어에 도전해서 이겼던 경험이 큰 자신이 되었습니다. 처음 외국에 나가서 한마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듣기는 열심히 배웠지만 말하기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까지는 항상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외국에 나가면 영어로 표현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말하기 벽을 넘으려고 합니다. 시차 언어와 함께 나의 의견을 표현하면 이제 나가 궁금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과거의 나를 이기라고 노력합니다. 과거의 나를 이겼을 때 나 행복은 다른 것에서 오는 행복과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도 어제의 나를 이깁시다. 그렇게 내가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는 모두 엄청난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맙시다. 나는 매일 합격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요? 이 말은 싸움교시 합격자가 건네준 만탈관이 비법으로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그 공시생은 처음 사법 고시를 준비했는데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공부가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어서 그런 탓에 마음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방법을 분석했고 3년 정도 공부하면 합격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그때부터 3년 안에 합격한다는 꿈은 메이껍다고 합니다. 그래도 불안함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목표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서서 생각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모두 익히면 합격이라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큰 것을 3개나 나누고 1년 단위로 나누고 다시 12로 나누었습니다. 월 단위인 계획을 30으로 나누어 1단위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제대로 하면 합격입니다. 그리고 한 달, 1일에 할 일 다 하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 합격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걸 끝내면 합격입니다. 매일매일 합격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뤄가는 과정이 하루하루 행복한지 자기의 마음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분은 결국 합격했습니다. 합격해서 3년 뒤에 행복을 보지 않았습니다. 매일 합격해서 매일 행복하셨습니다. 우리도 행복을 뒤로 미뤄서는 압니다. 우리도 매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합격해야 합니다. 나는 말을 바꿨습니다. 나는 매일 성공한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이어트에 오늘만 참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살을 뺀 이후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이어트 하는 매일이 고통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쉽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오늘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도 원하는 목표로 일간 계획을 세워봅시다. 그렇게 일간 계획 설정 때마다 매일 성공했다고 외칩시다. 그리고 오늘도 성공해서 행복했다고 외칩시다. 그렇게 매일 행복해져 봅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때는 전에 행복할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전부터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역시나 행복할 것입니다.